이 손버릇이 있는 사람은 돈이 절대 안 모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입으로도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이 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밴 작은 습관들, 바로 손버릇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절대 물이 차지 않습니다. 오늘은 돈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5가지 치명적인 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카드부터 꺼내는 습관이 지갑을 비운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살 때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도 습관적으로 카드부터 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은 지갑 깊숙이 숨어 있고 카드는 항상 가장 꺼내기 쉬운 곳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작은 차이가 사실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지폐 한 장 한 장이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내 손에서 점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카드는 다릅니다. 그냥 톡 하고 갖다 대면 끝입니다. 돈이 나간다는 실감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지불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현금을 낼 때는 이 고통을 느끼지만 카드를 쓸 때는 이 고통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2 내지 18% 더 많이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더욱 간단하고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의 지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돈이 나가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둘째, 할인이라는 마법에 빠진 당신.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50% 할인, 타임세일, 오늘만 특가라는 문구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할인의 마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인은 참 묘한 힘이 있어요. 원래 10만원짜리가 5만원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5만원을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5만원을 쓴 거잖아요. 절약한 게 아니라 지출한 건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시된 높은 가격 10만원이 다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낮은 가격 5만원이 엄청난 혜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그 물건이 필요했나요? 할인을 보기 전에 그 물건을 살 계획이 있었나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산다면 그것은 100% 할인을 받아도 손해인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의 장바구니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살까 봐서 넣어둔 물건들이 할인할 때마다 알림으로 날아와요. 그러면 마치 운명처럼 느껴져서 결국 구매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장바구니에 몇 달씩 방치해두지 않았을 거예요. 셋째, 스트레스가 지갑을 연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혹은 상사에게 혼나고 나서 또는 연인과 싸우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쇼핑몰 앱을 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을 감정 소비 또는 치료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를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뭔가를 사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요. 문제는 이런 효과가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택배가 도착해서 포장을 뜯는 순간까지는 설레지만 며칠 지나면 그 물건은 그냥 집안의 또 다른 짐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의 감정 소비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하는 쇼핑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거든요. 마치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처럼 다음날 깨고 나면 내가 왜 이걸 샀지? 하는 생각이 들죠. 감정 소비의 또 다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임시방편으로 기분만 달래는 거라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소비도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넷째,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의 무덤.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 몇 번 쓰고 방치된 운동기구, 먼지만 쌓인 책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사두고 안 쓰는 습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소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단 내 것이 되면 실제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심리적 편향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물건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집에 쌓아두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0만원짜리 옷을 사서 한 번도 안 입었다면 그건 10만원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집이라도 깔끔했을 텐데 이건 집도 어수선하게 만들면서 돈도 날린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물건들이 새로운 소비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옷장이 꽉 차 있으면 정작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서 또 쇼핑을 하게 되고 책장이 가득한데도 새로운 책을 사게 됩니다. 마치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물건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소비는 정말 무의미해집니다.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물건을 살 때 이걸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해요. 다섯째, 고민 없이 누르는 결제 버튼.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입니다. 특히 원클릭 결제 시스템은 정말 무서워요.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거래를 완료시켜버리거든요. 아마존의 원클릭 구매 시스템이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빠르고 간편하게를 강조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빠른 손은 지갑을 가볍게 만듭니다.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고 바로 결제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그게 얼마나 큰 지출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요.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죠. 특히 구독 서비스들은 더욱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고작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며 가입하지만 이런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월 지출이 상당해집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큰 돈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구독 서비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은 쉽게 하지만 해지는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안 쓰는 서비스에도 계속 돈을 내게 됩니다. 마치 헬스장 회원권처럼요. 이렇게 5가지 손버릇을 살펴봤는데 혹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참 묘해요. 나쁜 습관은 금세 몸에 배지만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어렵죠. 하지만 한번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굴러가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처럼요.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불편하고 할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아쉽고 스트레스 받을 때 쇼핑하지 않는 게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몇 달만 버텨보세요. 어느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다가 치킨을 먹었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 충동 구매를 했다고 해서 절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돈이 모이지 않는 건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500만원을 벌어도 습관이 나쁘면 돈이 안 모이고 월 200만원을 벌어도 습관이 좋으면 돈이 모입니다. 그러니 연봉을 올리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내 손버릇부터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부터라도 지갑에서 현금을 먼저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할인 광고를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쇼핑 대신 산책을 해보세요. 안 쓰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두터워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